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제가 신문 기자 시절에요, 초등학생 금융 교육을 좀 많이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아이들에게 분산 투자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정말 이 분산 투자의 원칙, 우리 초등학생들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보면 정작 우리 어른들이 이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식, 부동산, 실물 자산, 현금 이렇게 나누고, 또 주식도 업종별로 나누고, 해외, 국내 또 나누고, 이런 정말 투자의 기본 중 기본 원칙을 솔직히 저도 자꾸 무시하는 게 사실이고요. 자, 이제 다음 주면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자, 5월 2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7375님, 토요일에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 사고 밥 먹고 들어오니까 월급의 절반이 날아간 거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 7375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가족의 가게들이 겪은, 또 그게 또 5월이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실은 또 큰 기쁨이기도 하겠죠. 8824님, 저는 한동안 주식 쉬려고요. 들어올 돈도 또 빼내올 돈도 없습니다. 네, 이럴 때는 또 쉬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여윳돈, 여윳자금의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5월에는 이제 공매도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한 1, 2주간은 어차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또 이래저래 또 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주식 실패담, 성공담, 참견, 하소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엔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코너 있죠.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함께 하고요. ETF의 모든 것, ETF 오지랖 코너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와 ETF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주말입니다. 저희 목돈연구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10가지 오직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만을 생각합니다.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첫 목돈연구소 시작할 때부터 네. 머니 투어 함께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럼요. 네. 항상 이제 소개를 할 때마다 네. 하나부터 10까지 경제성만을 생각한다. 효율성, 네. 경제성.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팀인가부터는 이 네. 명당과 소원 명당으로 네. 수익률 높여주세요. 어떤 이렇게 지금 뭐 가고 있다. 네. 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먼 곳들을 가려고 하다가 오늘도 사실 말이죠. 약간 좀 가깝고 근데 경제성을 따질 수 있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도 소원 명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소원 명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종의 멘탈 컨트롤. 그렇죠. 네, 멘탈 네. 컨트롤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믿지는 마시고 사실은 간절함을 가지는 게 이게 네. 또 일상에 어떤 또 열정이나 이런 쪽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네. 자제해 가면서 다녀오시면 되겠죠. 또 이렇게 가면서 나의 포트폴리오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거 빌어야 되겠다. 그렇게 약간의 네. 간절함. 네. 그러니까 간절함과 주중에는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가잖아요. 음. 주말에는 살짝 내려놓고 네. 그다음에 여유를 가지면서 한번 돌아보는 이런 투어죠. 그리고 또 네. 최근에 우리가 전국을 많이 돌았는데 전국 많이 갔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좀 네? 왜냐면 또 서울 내에서 네. 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효율성 때문인가요? 그렇죠. 경제성 효율성을 따졌는데 네. 사실은 요즘에 또 그 확진자 숫자가 조금 늘고 있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거리두기 분위기를 조금 방역까지 감안을 하고 자제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사실은 언택트한 곳들이 너무 멀리는 다들 차지를 또 하고 있어요. 좋은 것들. 그래서 가까운 것이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거든요. 여행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약간 언택트하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 가깝지만
짧고 굵게 다녀올 수 있는 곳들 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정말 가까워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해화동 뒷길. 해화동 뒷길이고요. 네. 여기에 마을버스를 타시면요. 예. 요 마을버스 2번이 있는데 요거 타시면은 마을버스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백이 맨 꼭대기예요. 예. 사실은 요 해화동 뒷길 따라서 북촌의 골목들이 이어집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다양한 골목마다 체험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옥으로 지어진 곳에서 체험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네. 여기는 되게 독특한 게 유일합니다. 돌멩이들만 모였어요. 돌멩이들만. 근데 이 돌멩이들이 이게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북촌이네요. 전쪽. 북촌이죠. 북촌 꼭대기고 북촌 꼭대기에 있는 특이한 해화동 쪽이고 그게 성균관대학교에서 뒤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구나. 그쪽 구간이기도 한데 그쪽 구간이 맞아요. 네. 그 옆쪽으로 보면 파출소 하나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나죠. 파출소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네. 차를 몰고 올라가셔도 되고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셔도 되고. 걸어서는요? 걸어서는 힘듭니다. 왜냐면 네, 네. 굉장히 높아요. 여기.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냐면 보통은 그 파출소 뒷길 따라서 예. 걸어서 길상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그 예. 법정 스님 때문에 유명해진 사찰. 네. 거기까지는 많이들 걸어가시는데 거기 왜냐면 맛집들이 많거든요. 네, 누룽지로 유명한 누룽지 백숙집도 있고요. 네. 그 돈가스 집도 있고 유명한 집이 많은데 그 뒤까지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누룽지 백숙집은 늘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도 웨이팅이죠. 그렇죠. 그 집 뒤쪽으로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그 뒷길부터가 제가 어떻게 칭하냐면 죽음의 정말 오르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도 오르기가 힘들 정도인데 네. 그래서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기를 권하고 네. 여기에 박물관이 왔습니다. 특이한 박물관인데 옛날 돌을 모아놓은 박물관이에요. 옛돌. 근데 박물관 이름이 옛돌 박물관인데 옛돌 박물관. 옛돌이 특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네.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을 어귀에도 있고요. 그다음 집집마다 자그마한 돌멩이 사람들을 뒀어요.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역사에서 네. 벅수라고 불렀어요. 익수 아니고요. 벅수입니다. 벅수. 네. 처음 듣는데요. 벅수? 예? 이거 약간 좀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벅수. 벅수라는 돌멩이가 있고요. 네. 요게 마을을 지키고 그다음에 가정을 지켰어요. 네. 얘들. 근데 요게 일제 시대 때 있죠. 일본 애들이 들고 간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고 갔었어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몇 집 거를? 다양한 집거를. 네, 그래서 다양한 집거를. 많은 네. 돌들을 들고 갔는데 이게 길이가 보통 작은 거는 한 1m, 앙증맞은 거 동자벅수라 불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얘들이 들고 간 거죠. 큰 거는 한 2m짜리 넘는 것들도 들고 갔었어요. 네, 이제 도깨비상이고 보통 지킨다고 이렇게 네. 부르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사 교양 라디오 시교라 네. 구독 좋아요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기 오른쪽 편에 보이는 거 있죠. 저게 동자들이에요. 동자들. 저런 돌들을 벅수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예. 저런 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저거를 좀 조각한 건가요? 아니면... 조각 아니에요. 조각이죠. 그대로 자연 돌을 예. 놓고 조각을 한 거예요. 예. 도깨비상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지고 있는 상징물들도 있고요. 네. 다양한 지역마다 달라요. 저게. 네. 저걸 이제 일본 애들이 가져갔잖아요. 네. 저거를 환수를 또 시켰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환수를 해온 벅수 70점 하고 네. 그다음에 저런 돌멩이들만 1000여 개를 모아놨어요. 저게 사실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네. 굉장히 금액으로 따지면 비싸다. 그래서 아니 정말 멋지고 저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굉장히 탐이 나네요. 탐이 나죠. 그래서 탐이 납니다. 사실 네. 오늘 제가 이제 여기로 가자고 한 이유는 저기 소명당이 당연히 있는데 오늘 왜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 환수해오고 이런 애국과 관련이 좀 있잖아요. 네. 약간 애국 테마주 보유자분들. 예전에 우리가 한일 관계 악화될 때 소부장 기억나시잖아요. 소재 부품 그냥 국산화하자 이런 붐이 일어가지고 애국 테마주 해가지고 딱 걸리는 종목 군들이 있었어요. 네. 대기업 군도 있고 작은 기업 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볼펜 같은 건데 국산 볼펜도 있고 뭐 요런 테마 군들이 있거든요. 네. 요런 거 가지신 분들은 가서 애국심도 느껴보고 그다음 소원 빌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가야 되는 이유 있죠. 야생화 3000종을 심어놨습니다. 봄날에 좋은 야생화 있죠. 옛돌 박물관 앞에. 그러니까 저게 규모로는 한 평수 이거 방송에 쓰면 안 되지만 평수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5000평 정도니까 네. 축구장 2개만 해요. 우리 공식
국제 경기 규격에 맞는 축구장 2배만 하는데 네. 저 뒤쪽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저 야생화들을 저렇게 심어놨어요. 예. 3,000종을 네. 그러니까 편하게 둘러보면서 야생화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 소명당 가야죠. 아까 지금 그 벅수가 소음 명당 아니에요? 저기에 예. 따로 벅스 존들도 있고요. 예. 크게는 실내 존하고 실외 존 2개로 나뉩니다. 네. 실외 존이 5,000평. 네. 그리고 실내 존들은 굉장히 정갈한 건물로 네.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투명 엘리베이터로 만들어놨거든요. 네. 야외 가자마자 바로 시작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음 명당은 어디라는 거예요? 소명당은 야외존에 있어요. 야외존에 야외존. 있다. 처음에 네, 딱 네. 이제 올라가자마자 네. 한 20m만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 화면에 보시는 분이 저 양쪽으로 2명의 돌멩이가 써 있죠. 벅수. 벅수죠, 벅수. 네. 저기에 보면 편말이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저 편말이 이름이 승승장구길입니다. 승승장구길. 저 길 몇 칸 안 되죠. 돌멩이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게 저 뒤쪽으로 한 2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만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올라가셔서 네.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벅수 중에 잉어 조각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잉어. 저 약간 저 계단 한 올라가고 그렇죠. 나면 올라가자마자. 그래서 저게 원래는 용문이라고 용의 상징. 용문이 입구고요. 그 협곡을 뛰어넘으면서 용이 되어 승천해가지고 등용문이라고 보통 이런 설화가 있잖아요. 네.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저 왼쪽 벅수 있죠. 네. 저기에 몸에 새겨진 게 잉어입니다. 잉어. 저 잉어를 만지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뒤쪽으로 넘어가 용이 보여요. 용이. 예. 용까지 터치를 해주면 저기 손 있죠. 손이 되게 뭉툭한 손인데요. 누구 손입니까? 제 손이죠. 네. 아니 그거를 어떻게 또 캐치를 하셨어요? 아니 저는 순간 손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발 같은 느낌이. 네. 제가 저걸 네. 방송 전에 네. 잠깐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김영호 PD도 그러더라고요. 예. 신기해 이게 누구 손이야? 제 손 분위기가 아니라 네. 약간 그래서 먹는. 그래서 저 용가리 머리까지 저렇게 만져주시면 네.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 앞으로 주식 투자, 그다음에 ETF 투자, 그다음에 비트코인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하면 재밌는 존들이 되게 많아요. 네. 2개만 제가 찍어드릴게요. 어떤 네. 존이 있냐면 제주존이 있어요. 제주존은 어떤 거냐면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동자승들만 모아놨어요. 예. 자그마한 동자들인데 네. 제주도 거는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죠. 제주도 거는 좀 특이하게 다르네요. 손에 가슴에 뭘 쥐고 있죠. 저렇게. 네. 왼쪽에 저 나팔 같은 거 쥐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속놀이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민속놀이 중에 자치기 옛날에 기억나죠. 자치기. 예, 예. 그다음에 제기차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동자승들이.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 민속놀이에 대한 거 상징들을 공부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애기들 다음 주가 또 우리 어린이날 주간 아닙니까? 네. 수요일 날 네. 5월 5일 음. 그때 이제 애들 데려가면 저기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 어릴 때는 저기서 자치기도 했고 제기차기도 했고 이런 걸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여기 네. 제가 정철진 앵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어디입니까? 리마인드 웨딩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가 쫙 펼쳐지고요. 저기서 아까 제가 2번 마을버스 종점이라 그랬잖아요. 네. 서울의 북촌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기죠. 저기에 널따란 곳에서 뭘 하느냐? 예. 야외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통째로 다 대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기를 빌려서. 그럼 저기에 저 왼쪽 편이 이제 전경이 보이는 저 건가요? 앞쪽으로 저 멀리 보이죠? 저쪽 뒤. 저쪽 뒤로 딱 보시면 한눈에 다 펼쳐져요. 북촌이. 그리고 왼쪽 편은 어딘가 하면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가서 인조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끔 야외 존으로 펼쳐놓은 거죠. 네. 테라스인데 거기 테라스도 꼭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테라스를 최근에 누가 갔냐면 BTS의 RM 씨가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그 테라스를요? 테라스를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그냥 놀러 왔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들은 거죠? 저는 전에 들었죠. 전에 박물관장님한테 들었다. 네. 진짜 왔습니까? 아니 왜냐면 네. 거기에 해설사분들이 네. 설명을 하더라고. RM 같은 분이 왔는데 신 기자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박물관장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진짜 왔대요. RM BTS RM이 와서 놀다 갔다.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떴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실내 존으로 이제 오잖아요. 네. 거기 그 테라스 존부터 해가지고 투명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2층은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동자관이 있어요. 동자관. 밖에도 있었는데. 밖에도 야외도 있는데 네. 안에는 동자들만 모아놨어요. 얘들은 뭘 하느냐?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진이 사실은 동자관 사진이거든요. 예. 거기에 동자석들이 딱 있는데 음. 걔들이 하나씩 뭘 들고 있어요. 또 동자석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 왼쪽에 보이는 곳이 뭐냐면 소원의 벽이에요. 네. 저기서 종이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게 있거든요. 소원 편지를 적어서 저 왼쪽에 꽂아놔요. 이렇게 네. 꽂아 놓으면 저 오른쪽에 있는 동자승들 있죠. 네. 쟤들이 한 50여 명 돼요. 100명까지 많으면 저기가 이제 동산이라 부르는데 쟤들이 밤에 내려온답니다. 내려와 가지고 소원 편지를 들고 하늘나라로 가서 소원을 전달해 준다. 이런 전설이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소원 편지에다가 꾹꾹 볼펜으로 눌러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씩 적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옛돌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죠. 북촌 꼭대기 그렇죠. 있고요. 이제 실내존, 야외존으로 되어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1층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네. 양띠.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양띠 분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양조각들만 갖다 놨어요. 양조각들. 저기 보면 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왜 갑자기 양입니까? 양이 네. 양이 정말로 믿기지 않는데 저희 장수의 상징이고요. 그다음에 권력의 상징입니다. 아니, 태조 태조 덕수의 예술 처음 아니, 듣는데요. 왜냐면 양이 권력의 상징이 저도 양이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태조 이성계. 네. 태조 이성계가 그 위화도 해군하고 예. 건국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양사냥을 나가기 전에 꿈을 꿨답니다. 양을 태조 이성계가 잡았는데 네. 한움큼에 꿈에서 잡았는데 양의 뿔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음. 꼬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양자 양양자 한자 있죠. 네. 거기에 그 뿔 두 개를 빼고요. 아래쪽 꼬리 떼면 왕자가 나옵니다. 왕왕자. 아 그렇네요. 파자로. 네. 네. 그래서 이게 왕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왕을 봐야 돼요. 왕의 저 뿔을 만져주고 그래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도요. 그냥 가지 마시고 저 양은 꼭 봐라.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왜냐면 양도 처음인데 양사냥을 갔다고요? 태조 이성계가 아니 뭐 호랑이 양사냥 사냥 꿈, 뭐 양사냥 멧돼지 꿈. 사냥도 아니라 양사냥? 꿈에 양사냥 꿈을 꿨다. 양사냥은 뭐 굳이 사냥할 필요가 있나요, 양을? 저도 꿈에. 저도 사실 네.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거 하나 보죠. 실은 이제 제가 이쪽 지역을 좀 잘 압니다. 잘 아시죠? 네, 그런데 네. 연인들이 가기에 네. 좋아요. 투자자들도 좋지만.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연인들 코스를 제가 하나 찍어드릴게요. 로맨스 코스 하나. 여기에 네. 그냥 투어할 때 헷갈리잖아요. 북촌 골목 돌 때. 네. 이럴 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인력거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인력거. 요거를 온라인으로 북촌 인력거 치면 예약이 가능하고요. 네. 거기에 운영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나가는 인력거가 가끔씩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그걸 잡으시면 됩니다. 잡아가지고 연인분들 아저씨한테 인력거. 인력거 딱 잡아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30분 탈게요. 딱 이러면 그냥 바로 즉석에서 네. 투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재밌는 게 그 인력거라 그러면 되게 좀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끌 것 같잖아요. 32단 첨단 자전거 거기에 말근육 아저씨들이 선글라스 쓰고 와가지고 태워주십니다. 든든하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전거가 자전거인데 기아가 32단 32단짜리 그냥 언덕도 막 변속하면서 그냥. 변속하면서.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여기는 일반인들이 잘 못 들어가는 공간까지 들어가거든요. 저걸 네. 타시면 인력거 타시면 네. 제일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소까지 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갈 때 원래 주민증 맡기고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요거 타면 그냥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서 재밌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그 나오시면. 로맨스 코스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또 있고 네. 연인들에게는 이렇게 또 탁 가서 그럼요.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코스 중에 네. 나무가 하나 있어요. 400년 묵은 나무인데 네. 여기에 여우비가 내릴 때 가시면 아저씨가 그 말근육 아저씨가 키스 타임 줍니다. 그래서 둘이 뽀뽀하라고. 여우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릴 때만 비가 안 내리면 비가 안 내리면 안 해줘요. 비가 내릴 때만 여우비를 해달라고 맞으면 해도 안 해줘요? 안 돼요. 안 돼. 냉정하십니다. 네, 네. 비가 내릴 때만 키스 키스타임 주시니까 북촌로 가서 골목에서 인력거 투어 인력거 찾아 로맨스 코스를 로맨스도 즐길 수가 있다. 네. 어린이의 어른이의 연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다. 네, 좋네요 정말. 돈 되는 여행 머니 투어. 네. 예, 지금까지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였고요. 우리 신익수 기자 보내드리면서 네네. 노래 한 곡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필 쫙 끌어올리면서 저는 짐작이 가요. 연인의 짐작이 갑니다. 네. 약간 좀 해화동빌의 음악이 나고. 그곳입니다. 그렇죠. 동물원의 네. 해화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익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Get some.
개별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수수료도 싼 게 ETF입니다. 워렌 버핏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장기 투자에도 적합하지만은요. 많은 분들은 잘 모르죠. 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캐시 우드, 돈나무 아줌마가 운영하는 ETF에선 1년 만에 100%가 넘는 수익도 났다고 하죠. 자, 하지만 ETF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에서 마련한 코너 ETF 오지랖. 우리나라의 ETF를 제일 먼저 도입한 삼성자산운용과 함께합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시황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NH투자증권 최창규 부장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두남 상무님은 뭐 익숙하고 매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최창규 부장께서 오늘 굉장히 좀 시황이 많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NH증권에서 인덱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네. 인덱스라는 것은 방송에서 많이 소개되었던 ETF의 기초가 되는 지수입니다. 네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15년 정도 했습니다. 하다 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ETF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애널리스트보다는 ETF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노후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네. 네, 오늘은 뭐 ETF 중에서 뭐 테마 ETF라든지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하실 만한 이벤트들을 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ETF 책 한 권을 낼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류도 다 알고 막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그래서 뭘 투자라는 거야?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 가장 인기가 많은 이걸 테마형이라고 할까? 업황? 뭐 업종별? 뭐 ETF? 하여간 요즘 가장 핫한 ETF 뭐 이런 코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크게 4가지 이제 상품 이제 카테고리를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첫 시간에서는 반도체 ETF와 2차 전지 관련한 ETF 2개의 상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두장 상무님, 네. 반도체 ETF, 2차 전지 관련 ETF 가장 거의 인기가 많은 종류 아니겠습니까? 거래량도 많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제일 핫하고요. 예.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금까지 2차 전지 ETF가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한 2조 가까이 이제 상승을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국내의 반도체 관련된 그 뭐 IT 쪽 네.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없다. IT에 들어가 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저희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라고 해서 네. 한국과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하는 음. ETF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글로벌 이제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반도체 네. ETF도 나오고요. 이러면서 반도체의 업황에 따라서 반도체 ETF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한국 대만 ETF 프리미어 같은 거는 추종 지수가 그러면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 지수입니다. 그걸 또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추정하게 되는 네. 완전 액티브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TSMC 뭐 이런 거 하나 그렇죠, 그냥 그렇죠, 원하는 그렇죠. 대로 그냥 막 넣는 거는 네네. 아니고 네. 네, 그런 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지만 반도체 ETF에는 삼성전자는 없다. 네. 왜냐하면 그 업종 지수가 IT 업종 지수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왜곡 현상은 저희가 거의 초반부에 다 이제 학습이 끝났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ETF, 2차 전지 관련 ETF, 뭐 지수 상품, 코덱스 200, 인버스, 고퍼스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정말 가장 핫하고 뜨거운 열기인데요. 우리 최창기 부장님, 네. 반도체 돈이 몰리는 이유는 뭐 반도체는 누가 봐도 지금의 호황이다라는 네. 긍정론이 앞서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방금도 삼성전자 얘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반도체도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메모리 반도체를 보통 반도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예. 메모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반도체는 연산은 하지 않습니다. 네. 계산은 하지 않고요. 단순히
단순하게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반해서 우리 핸드폰에도 들어가 있고요. 일상생활의 IoT 기기에도 들어가 있는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를 비메모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메모리가 아니다. 네. 예, 다른 말로는 시스템 메모리라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 주자가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ARM 영국 회사죠. 네. ARM이라는 회사. 그리고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퀄컴. 네. 예, 이런 회사들이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적인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나는 그냥 반도체에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반도체에 투자할까? 네. 야, 메모리는 기억을 저장하는 거니까 저장이 필요한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요. 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2차 전지나 자율주행에 그렇죠. 2차 전지에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에도 레이더를 통해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연산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 피해가야지. 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반도체 ETF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ETF를 사시는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이 이제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네. 실은 메모리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또 파운드리, 네. 또 팹리스 네. 이 정도까지 지금 학습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ETF라고 한다면 네. 국내 거는 네. 메모리 반도체 ETF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최창기 부장님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과 네. 비메모리의 업황이 약간 다른가요? 지금 일단 시장 네.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네. 그런 것만 따로 모아놓은 ETF들도 있나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왜냐면 이제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양히 좀 많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투자의 수요가 있는 것들은 또 바로바로 또 ETF화가 돼서 네.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계속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현재 반도체 ETF는 메모리 반도체 ETF다. 네네네. 근데 누가 더 업황이 밝아요? 지금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중에. 전 세계적으로 네. 봤을 때는요.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메모리가 30% 정도 되고요. 네. 비메모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7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 기기들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IoT 기기들 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AP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AP, CPU에 해당되는 건데요. 핸드폰 누구나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더 낫다라는 걸 평가하기보다는 업황이. 범용성, 네. 네. 범용성 어떤 걸 더 많이 써줄 거냐,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에 어떤 종류의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갈 거냐, 네.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뭐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도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ETF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둘 다 사라. 그렇죠. 예, 둘 다 사면 되죠. 왜냐하면 메모리 ETF와 네. 시스템 반도체 ETF를 둘 다 사게 되면 뭐 어느 업황이 어느 쪽이 망가지더라도 예,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ETF 수익률 게임을 실은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네. 주린이와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서 네.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반도체 팀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ETF를 사고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속스 네. 관련한 추종하는 네네. 그 팀은 3배를 추종하는 속스 L을 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네. 반도체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내가 정말 반도체 매니아 진짜 밝게 본다라고 하면 그럼 국내 반도체 ETF 해외에서 소위 말하는 뭐 속스를 네. 추종하는 ETF 한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로 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벽한 구성인가요? 너무 완벽한가요? 완벽한데요. 네. 그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거기에도 TSMC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있으니까. 장비가 있나요? 근데 거기엔? 장비 업체가 정확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속스 추종에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어떤 테마를 정해놓고 제가 개발을 하니까 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테마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테마를 정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뭐 앞서서 김두남 상무님이랑 네. 얘기 나눴던 부분이 한국에는 가상화폐 ETF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M무사가 나온다 만다 뭐 루머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가상화폐는 아직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을 넣고 이더리움을 넣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가상화폐 ETF를 만들 수 있죠. 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 주식을 또는 거래소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해가지고 가상화폐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네. 이따가 뒤에 설명드릴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콩이나 석유나 이런 원자재를 직접 사는 ETF도 있고 네. 콩 가공업체, 원유 가공업체 네. 이렇게 이 기업을 사는 기업을 사는 그런 형태의 ETF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구분을 하셔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메모리 가격에 가장 민감한 것은 그 메모리 만드는 기업이고 약간 덜 민감한 것은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겠죠. 네. 그러니까 민감도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약간 아주 그 민감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투자자 네. 중에서도 네. 다 하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럴 때는 삼성전자 사시고 네. 우리 국내에 있는 그렇죠 현재 지금 출시된 반도체 ETF 사시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네. 스톡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구성을 하셔라. 그러나 뭐 이렇게까지 힘들다면 반도체 장비 회사를 따로 네. 뭐 램 리서치 같은 건 따로 맞습니다. 사고 네. 한국 대만 뭐라고요? 성분이? IT 프리미엄. IT 프리미어를 사면 또 이것도 하나의 네. 반도체 추종하는 네.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해드리고 실은 반도체 업황은 뭐 너무나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IoT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 얘기 나오면 일단은 그냥 끝이나 버리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우리가 반도체 ETF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 지금 핫한 인기 있는 ETF 이건 종목도 인기가 있는데 바로 그렇죠. 배터리. 네, 이건 2차 전지죠. 네. 네. 현재 뭐 어떤 상품들 어떻습니까, 김도현 상무님? 상품들과 인기와 이런 거래량들 굉장히 또 많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 이제 코덱스 2차 전지도 있고 타이거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ETF들도 이제 있고 이제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ETF로만 지금 2조가 넘게 자금 유입이 이제 연초 대비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뭐 수익률도 뭐 상당히 괜찮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기업들 뭐, 빠졌어도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업황 분석을 한다면 네. 이 역시도 이제 전기자율주행차가 계속 화랑이 된다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주십시오. 이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꿨는데 얼마 전에 바꿨는데 뭐 인센티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꾼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바꿀 때가 돼서 네. 캠핑을 해보고 싶어서 SUV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전기차는 아니네요, 그럼? 네, 그러면서 고민을 했죠. 전기차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오닉 5냐? 네. 아니면 마지막 내연기관차를 한번 타볼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얘라고 할 때 혼자 네. 아니요. 네, 그래서 내연이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네. 그러자 SUV 디젤 말고 휘발유. 왜? 이번이 내 생의 마지막 내연기관 휘발유 차다. 3000cc 차가 될 거다. 경유도 아니고요. 네. 휘발유로. 네, 경유도 왜 경유는 안 됐냐? 경유는 비환경적이다.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다. 네. 어차피 시대는 ESG, 환경, 소셜, 거버넌스로 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내 생에 언제 이제 다음 생에는 2차 전지로 갈 거니까 아니면 전기차로 갈 거니까 네. 마지막 3000cc 휘발유를 누려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차를 바꿨거든요. 네. 이게 바로 저는 ETF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결단을 내리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네.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다. 네. 굳이 내가 지금부터 전기차를 안 타더라도 향후 1년, 2년, 3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꾸겠죠? 전기차를 네. 탈 거니까 나는 휘발유차 타보고 나중에 내 자식한테 아빠 때는 석유를 떼가지고 차를 운전했어. 이런 세상이 너는 상상이 되니?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 전에 안 타셨어요? 예, 그 전에 석유차? 그 전에는 이제 디젤 차를 탔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식에게 좀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석유차를 또 마지막 석유차를 그렇죠, 구입하셨. 그렇죠. 네. 이런 게 있었었어. 너는 상상이나 가니? 네. 사람들이 기름을 떼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차를 운전했었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거 반 ESG 아니에요? 오히려 ESG가 아니라?
ESG 역행하는 행동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네? 한번 한 2년만 타보자. 타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네. 결국은 제가 이런 의사결정의 근간에는 자 이제 언젠가는 뭐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5년 내겠죠. 뭐 2차 전지가 무조건이겠죠. 네. 모든 차에 탑재되는 네. 그 순간이 올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늦지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우리가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ETF 상품에 투자할 때 좀 그래도 두렵다는 것이 최근에 그 폭스바겐 사태도 있었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를 좀 견제하려는 맞습니다.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거 누가 봐도 99%는 좋은 것 같은데 항상 그럴 때 뒤통수를 좀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해외에도 뭐 유사 다른 2차 전지 뭐 기업들 이런 걸 좀 더 섞어 볼까요? 한번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응을 한다면. 현재는 국내의 ETF 중에 이제 해외에 뭐 2차 전지나 이런 관련된 ETF는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있더라고요. 네네네. 전기차에다 포함이 됐나 보군요. 해외 거는요. 전기차도 이제 중국 전기차 음. 관련된 ETF가 있는 거지. 국내 상장이요? 네네네. 네, 제 말은 이제 해외 상장된 거를 이제 많이 있고.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예. 만약에 저보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조합을 대해서 짜보자. 네. 커버를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공장을 지을 때 공장 이름이 메가팩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배터리팩을 만드는 공장을 먼저 짓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폭스바겐이 됐던 뭐 BMW가 됐던 만약에 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팩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배터리팩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오히려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음. 한국에는 2차 전지 ETF와 글로벌 뭐 폭스바겐이 됐던 개별 기업을 맞습니다. 조합하는. 맞습니다. 개별 기업들을 좀 조합한다면 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지 방법도 괜찮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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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동의 안 하신 듯한 네. 눈빛인데 네. 왜냐면 국내 거는 충분하다. 국내 네. 삼성 자산운용에 아니, 2차 전지 왜냐면 ETF로 충분하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리 그런 자동차 업체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내 상장돼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죠. 만들어낸다. 곧 상장이 된다. 준비 중이십니까?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근데 필요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ETF 시장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너무 빠르기 크니까.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경쟁적으로 이런 투자 수요가 있는 상품들을 이제 상장하고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작업들이 계속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떤 상품을 출시 준비 중인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저희가 아니더라도 네. 분명히 나올 조만간에 것이다. 나오게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주 국내 훌륭한 2차 전지 ETF와 함께 뭐 테슬라, 폭스바겐 이런 개별 자동차 회사들을 섞는 이런 조합으로 한번 대응해 보라. 여기까지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 그리고 NH투자증권 최창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끝곡으로요, 토이와 자이언티가 함께 부른 인생은 아름다워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보내세요. 그럴듯한 날들도 불안했던 날들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모니